하시고요. 뭐라고요? 38분에 지금 몇 분이야? 지금 40분. 넘었잖아. 46분인가 내가 아까 봤는데. 그래서 오늘은 쭉 이어서 설명해 나갈 거고요. 오늘 설명을 하고 나면은 어디까지 선생님 설명을 할 거냐면, 너네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나오는 내용들 있지, 1학년 2학기 때 나오는 도수표 통계단원 있지, 통계단원까지 쫙 다 설명을 해줄게요. 우리 반이 좀 더 열심히 하고 열정적인 학생들이었으면 중학교 3학년생들 고등학교에 나오는 내용들까지 한 번에 쫙 설명이 가능한데, 우리 그런 학생들 없잖아요. 저요. 야, 콧구멍 같은 소리 하지 마. 그네 공식이나 제대로 외우고 오세요. 2분의 마이너스 1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오늘은 그냥 하나의 재미없는 이야기가 시작이 될 겁니다. 수학에 관심 없잖아요, 우리. 아니요, 저만 있죠. 그래서 재미없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줄기와 이끌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할 건데, 자, 그냥 오늘은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여기는 문제풀이 위주로 수업을 할 게 아니라 통계라는 단원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를 얘기를 해줄 거니까 그냥 천천히 들으세요. 오늘 수업의 핵심은 문제를 잘 푸는 데 있는 거 아니다. 알겠죠? 오늘은 통계라는 단원이 뭐다라는 걸 이해하고 가는 게 핵심 포인트야. 왜 이러지? 지금 내 목소리가 되게 울린다. 이상하게. 이거 마이크 증폭 효과 없어. 그냥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머리가 선생님 계속 울려고 그래. 괜찮겠지 뭐.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사람이 나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내가 혼자 뭐 먹는 게 얼마, 쓰는 게 얼마, 혹은 뭐 내가 혼자 가지고 있는 물건이 얼마, 이런 게 다 조회하는 게 되게 쉽죠. 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니까. 근데 사람들이 2명, 3명 막 모이다 보면은 그때부터는 지능지수의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해. 머리가 좋은 사람은 많은 사람들 걸 기억하고 있을 것이고요. 머리가 좀 기억력이 좀 안 좋은 사람이라고 합시다. 머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기억력이 안 좋은 사람은 많은 사람들 걸 기억을 못 하겠죠. 그러다 보니 옛날 고대 인류는 무엇을 하기 시작을 했냐면 기록이라는 걸 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딘가에다 적어놓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최초에 이제 적어놓던 거는 이런 단순하게 그냥 말로 쓴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강의실 안에 샤프가 몇 개 있는지를 찾아라 하면은 샤프 몇 개, 볼펜 몇 개, 이런 식으로 쓰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인구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우리 강의실에도 사람이 점점 늘어날 수 있겠죠. 늘어나다 보면은 샤프가 몇 개, 볼펜이 몇 개, 이런 거를 세분화시켜서 구분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헷갈리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지. 그쵸? 그러면은 하물며 우리가 지금 4명밖에 없는데 이 4명 거는 전부 다 기억을 하고 내가 한번 딱 얘기해주고 기억해봐라고 얘기를 하면은 분명히 못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지. 근데 10명이 넘어가고 20명이 넘어가고 이런 수가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그때부터는 진짜 당연히 한번 불러주고 기억을 하면 못할 수밖에 없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기록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몇 개 몇 개 몇 개라고 쓰기 시작을 했어. 그랬더니 개수가 너무 많아지고 종류도 많아지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뭐가 있었는지조차 기억이 안 되는 거야. 뭐 샤프인데 0.7mm짜리 샤프냐 0.5mm짜리 샤프냐부터 시작해서 막 세분화가 되기 시작을 하니까 복잡해지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걸 좀 더 단순화시킬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 만들어낸 게 바로 이 줄기와 이끌림이라는 겁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이 줄기와 이끌림을 그리는 방법은 말 그대로야. 줄기와 잎이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줄기와 이끌림에서는 줄기라고 부르는 부분 있지? 이것을 숫자들을 분류할 때 대충 10의 자리 숫자 정도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잎이라는 녀석을 1의 자리 수다라고 우리가 분류를 한다는 거죠. 확인됩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줄기와 이 그림을 그려야 되겠지? 그렇다고 진짜 줄기를 그리고 잎을 그리느냐? 그건 아니고 하나의 표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표로. 그래서 이렇게 생긴 표를 하나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 앞에다가 뭘 적게 되느냐? 줄기를 적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잎을 적어서 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적게 되느냐? 내가 만약에 이제 우리 학원에서 시험을 본다고 생각해보자. 내 점수는 40점이야. 웃기냐? 내 점수가 40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줄기에다가 4를 쓰고 잎에다가 0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딱 보고 읽을 때 내 점수가 40점이구나 라고 읽게 되는 거죠. 근데 40점 때 또 다른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었어.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승찬이거든. 우리 승찬이는 몇 점을 맞았냐면 47점을 맞은 거야. 그럼 어떻게 써야 돼?
4를 쓰고 옆에 쉼표 하나 딱 해서 7이다라고 딱 써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한 명 찾았더니 이번에는 수민이가 57점을 받았어.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 새로운 줄기 5가 생기고 7이 생겨야 되고요. 그리고 그 옆에 가희가 또 친구라고 또 52점을 맞은 거야. 그러면 5를 쓰고 뭐 해야 돼? 2를 써야 되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현진이가 갑작스레 98점을 맞았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여기에 9를 쓰고 8이라는 점수를 딱 이렇게 적으면 바로 우리 반 안에 있는 점수들에 대한 줄기와 이끌림이 완성이 된 거죠. 근데 갑자기 김지근 선생님이 난입을 하신 거지. 그래서 뭘 했느냐? 100점을 딱 맞아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승질이 나 안 나?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기록을 또 해야 되겠지. 100점을 기록하게 될 때는 1의 자리 숫자는 잎에다가 0을 적는 거야. 근데 100점은 100의 자리 숫자가 추가로 생겼지. 하지만 줄기에는 10의 자리만 적으라 그랬잖아. 근데 그거 무시하고요. 그냥 여기 앞에다가 10이라고 이렇게 적어서 100점입니다라고 만들어 버리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즉 1의 자리에 해당하는 숫자들만 이렇게 잎자리에 적고 나머지 자리는 전부 다 줄기 쪽에 적어버리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확인됐나요? 그러면 이걸 보고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 첫 번째, 총 시험에 응시하는 전체 자료의 개수를 찾을 수가 있겠죠? 어디서 세면 되는 거야? 줄기 쪽을 세야 될까? 잎 쪽을 세면 되겠지? 잎 쪽을 세면은 잎이 몇 개냐가 전체 자료의 개수가 되겠지. 몇 개가 돼요? 그렇죠. 6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또 다른 정보를 찾으러가면은 50점대의 학생들이 몇 명인지를 물어봤어. 그럼 몇 명이 돼요? 그렇지. 2개가 됩니다. 점수가 2개가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들을 정리하니까 한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겠죠.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줄기와 이끌림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시험을 몇 명이 봤어요? 그럼 여기 지금 6명이 봤지? 근데 우리 학원이 엄청나게 커졌어. 그래서 학원생이 600명이 됐어. 그러면 줄기4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으로 끝날까? 그럴 리가요. 몇십 명이 되겠죠? 뭐 몇십 몇백 명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 옆에 계속 잎이 막 들어가겠지? 심지어는 똑같은 잎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거야. 막 이렇게. 맞죠? 그러면 어떻게 돼? 잎이 이렇게 길어지면은 진짜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40점대가 500명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여기에 잎이 몇 개가 나와야 돼? 500개가 쫙 써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표가 어떻게 돼? 너무 복잡해지지? 그러니까 우리는 줄기의 이끌림에 단점이 등장하게 된 거야. 어떤 단점이 등장하게 된 거야? 지금처럼 잎이 많아지면 표로 정리했을 때의 장점인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지. 즉 잎이 많아지면 복잡해진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잎이 많아지는 거를 줄여서 어떻게든 간단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그걸 간단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수학자들이 연구했더니 두 번째 얘기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야. 도수 분포표라는 거를 새롭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도수 분포표라는 녀석에서는 몇 가지 용어들을 새롭게 정리를 해요. 어떤 용어들을 정리하느냐? 첫 번째, 자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자료는 도수 분포표에서 만들어지고 나서 줄기의 이끌림에서도 써먹게 되거든요. 자료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것들의 전체에서의 각각의 값들을 얘기합니다. 좀 더 다른 말로 써보면 자료라고 하지 말고 그냥 별량이라고 부릅시다. 자료는 그냥 넘어가자. 별량. 별량이라는 단어를 만들고 그 별량이 전체에서 각각의 값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지금 자료의 개수가 몇 개라고 그랬지? 나와 있는 것들이? 나와 있는 점수들이 원래 6개가 이렇게 나와 있었던 거지?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는 나와 있는 값들이 6개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전체 개수, 다른 말로 바꾸면 별량의 개수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별량이라는 단어가 자료 각각의 값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확인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만들어지는 용어가 뭐냐면 도수라는 용어를 만들어내요. 도수. 그럼 도수는 뭐냐면요. 별량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별량이 몇 개냐. 그러면 50점대의 도수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얼마라고 하면 돼? 2라고 하면 되는 거지. 50점대 별량의 개수가 몇 개냐고 물어보는 게 50점대의 도수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랑 같은 얘기니까. 즉 별량의 개수, 말이 기니까 그냥 도수라고 말을 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인되나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만들어내는 용어가 뭐냐면 하나의 계급이라는 걸 만들어내거든요. 계급. 이것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료를 분류하는, 즉 별량을 분류하는 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간. 별량을 분류하는 구간. 그럼 여기서는 40점대라는 별량을 분류하는 구간, 50점대, 90점대가 있었지? 바로 이 40점대가 하나의 계급이 되는 거고 50점대가 또 다른 하나의 계급이 되는 거고 90점대가 또 다른 하나의 계급이 되는 거고 100점대가 또 다른 하나의 계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네 번째로 만들어지는 용어가 바로 뭐냐면요.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요거까지 찾고 가야 될까? 할까 말까? 계급의 크기까지만 합시다. 계급의 크기까지만 딱 합시다. 그럼 계급의 크기는 뭘까요? 이 구간의 크기예요. 즉 우리가 계급의 크기를 찾는 방법 어떻게 찾게 되느냐? 구간의 크기를 찾는 방법이랑 같은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40점대면은 최소 몇 점이란 얘기야? 40 최대 49.99999 즉 50점 미만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그 구간의 크기를 찾게 될 때는 양 끝값 있지. 40하고 지금 50이지. 그 사이에 차를 이용해 구하게 됩니다. 차. 즉 양 끝값의 차를 통해서 찾게 되는 것이 바로 계급의 크기라는 얘기죠. 확인되나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는 다시 표로 정리하는 것이 무엇이냐? 도수분포표라는 얘기예요. 그럼 도수분포표가 그려지는 방법은 이제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아까 줄기의 그림처럼 똑같이 표를 이렇게 나눠놓는 건 똑같아요. 확인되나요? 그리고 이쪽에다 뭘 적게 되느냐? 계급을 나열해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도수를 적어 놓는다는 얘기예요.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줄기의 그림이 되게 빈약한 상태거든요. 그냥 쉽게 이걸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대신 자료 하나만 선생님 추가할게요. 여기에 4점 하나 딱 추가할 겁니다. 확인됐죠? 그러면 지금 40점대 도수가 얼마죠? 저 줄기의 그림에서 2죠. 40점대에 잎이 2개 있으니까 별량이 2개 있는 거니까 그럼 40점대를 계급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꾸게 되느냐? 40점보다는 이상이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리고 40점대면 50점보다는 미만. 그래서 뭐뭐 이상, 뭐뭐 미만이라는 형태로 계급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확인됐나요? 그럼 도수가 얼마예요? 2라고 딱 적으면 되겠죠. 그럼 그 다음으로 나오게 되는 계급은 누굴까요? 그래, 50 이상, 60 미만. 맞아요? 그럼 도수가 몇 개죠? 그렇죠. 그러면 원래대로라면은 60 이상 70 미만이라는 계급도 있어야 되겠지? 근데 지금 있어 없어? 0. 그럼 70 이상 80 미만이라는 계급도 마찬가지로 0. 그럼 80 이상 90 미만이라는 계급은 0이 아니죠. 0이죠. 나도 헷갈리네. 맞아요. 그리고 다시 90 이상 100점 원래는 미만이 돼야 되지. 근데 마지막이 100점이지. 100점보다 높은 점수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이때 마지막은 그냥 이하로 하나로 합쳐버립니다. 하나의 점수로 딱 나올 때는. 그러면 지금 몇 명이라고 써야 돼요? 그래, 2명이라고 딱 써서 마무리를 하겠죠. 이게 바로 무엇이냐? 도수분포표야. 근데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한 줄을 이렇게 싹 그려준다. 그리고 여기다가 총도수라는 단어를 붙여. 뭘까요? 그래, 총합계. 이거 다더란 얘기야. 그래, 여기에 이렇게 7 딱 적어주시면 도수분포표 완성이요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랬을 때 지금 한번 봐봅시다. 지금 여기서 계급의 크기가 얼마일까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보자. 하나씩. 지금 여기 선생님 도수분포 그려놨지? 계급이 몇 개로 나눈 거죠, 우리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계급으로 나눈 거지? 계급은 6개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 그러면 각각의 계급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그렇지. 계급의 크기는 양 끝 깎아지고 차고하라고 했으니까 어디서 빼든 어때요? 똑같이 10이 나오는 거지? 맞아요? 오케이. 자, 근데 여기 봐봐. 중간에 지금 보잖아? 60에서 70, 70에서 80, 80에서 90은 다 0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 이거 000 다 쓰기 싫은데 그냥 이거 싹 지워버리고 여기 그냥 60에서 90으로 딱 합쳐버린 다음에 이거 그냥 없애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냐면요. 계급을 나누게 될 때 우리가 주의점으로 하나를 기억해야 되는 거야. 뭐냐면 계급의 크기는 항상 일정해야 된다라는 하나의 규칙을 적용시키거든요. 항상 일정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지금 10이라는 계급의 크기가 나왔지. 그럼 다음 계급도 계급의 크기가 얼마여야 돼? 10. 그 다음도 10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없다고 해서 그냥 여기를 90으로 이렇게 딱 합쳐버리면 될까 안 될까? 왜? 이렇게 되면 여기가 계급의 크기가 얼마가 돼? 30이 돼버리지. 계급의 크기가 일정하다는 규칙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무조건 없더라도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수분포표를 만들 하나의 규칙입니다. 확인됐나요?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이 도수분포표의 장점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이렇게 우리가 도수분포표를 만들면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딱 하나 있어. 뭐가 있을까? 자료의 개수가 아무리 많아져도 어느 구간에 많은 양들이 속하는지 비교가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없죠. 즉 다시 말하면 많은 별량이 나와도 간단하게 보기가 쉽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보기 쉽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이걸 대체할 만한 가장 큰 단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이 도수분포효과가 가지는 단점이 하나가 있어. 진짜 되게 치명적인 단점이야. 계급의 크기를 적게 쓰면은 너무 많이 써야 된다? 그럼 계급의 크기를 좀 넓게 쓰면 되죠. 계급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임의로 잡아주면 되는 거니까. 한눈에 보기 왜 어려워요? 바로 보이잖아요. 가장 큰 단점은 이거야. 잘 봐. 40점 이상 50점 미만. 우리 저쪽 보고 만들었지. 만약에 제가 없다고 생각해봐. 이 도수에 속하는 별량이 몇 개야? 2개가 있는 거지. 그 2개의 별량의 정확한 점수가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몰라. 즉 다시 말하면 단점은요. 별량의 정확한 값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 값을 모른다라는 가장 큰 단점이 있어. 즉 다시 말하면 전체적으로 한눈에 보고 어느 구간에 속하는 애들이 뭐 많고 적고를 따지는 그런 비교는 참 간단하게 되지만 정확하게 지금처럼 기록한다는 의미는 불가능한 거죠. 오케이? 근데 이런 단점을 상쇄할 만큼 한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도수 분포표라는 녀석을 대단히 애용하고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런 표로 만들었더니 문제가 하나 또 생겼어. 이런 단점이 있지만 이런 단점은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문제가 생긴 거야.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표로만 그렸더니 표를 해석을 못하는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넣어요. 넣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새로운 걸 하나 더 만들어냅니다. 뭐냐? 맞아요. 그래프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그래프에다가 이름을 붙입니다. 어떤 이름을 붙이느냐? 이름이 되게 생소할 거예요. 맞아요. 히스토그램이라는 그래프를 그리고요. 그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히스토그램은요. 지금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172쪽에 지금 히스토그램이 나와 있거든요. 어때요? 어디서 많이 보던 모양이죠? 막대 그래프랑 되게 비슷하죠? 그렇죠? 차이점은 뭐냐면요. 저 있어요. 막대 그래프는 가운데 이렇게 볼록볼록 솟아있잖아. 근데 히스토그램은 딱 붙어있다라는 거야. 그 차이밖에 없어.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거랑 완전히 똑같아. 오케이? 자, 어쨌든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그럼 어떻게 그리게 되냐면요. 이렇게 막대 그래프 그릴 때도 우리 4분면에서 1, 4분면만 딱 그려놓는 거지? 그리고 가로축에다가 우리는 무슨 축이라고 잡을 거냐? 여기를 계급을 여기다가 적을 겁니다. 확인되나요? 그리고 세로축에다가 뭘 잡게 될 거냐? 도수라는 녀석을 하나씩 써내려 갈 거예요. 그러면 계급이 지금 우리 최초 계급이 어디예요? 40 이상 50 미만이죠. 여기에다가 40을 잡고요. 여기다가 50을 잡는 거예요. 다시 이쪽에 60, 다시 이쪽에 70, 80, 90, 100까지 딱 계급을 나눠버리면 되겠지? 그럼 이제 도수들 하나씩 표시하는 거야. 40 이상 50 미만. 둘이지. 근데 선생님 이거 막대 그래프처럼 그냥 가운데다가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근데 굳이 이거를 꽉 채운 이유가 뭘까? 아니야. 이 단점 때문이야.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아 몰라.
40에서 50 사이에 속하기는 하지만 정확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40에서 50 사이가 두 개다라고 얘기하기 위해 40에서 50을 꽉 채우는 막대기를 만드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50에서 60 사이는 3개니까 막대기 이렇게 꽉 채워서 또 그리면 되겠죠. 60에서 70은 0이니까 0, 70에서 80도 0, 80에서 90도 0, 90에서 100은 2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하나의 히스토그램이 된다는 얘기예요. 확인됐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만들었더니 이제 더 잘 보이는 거지. 숫자들만 막 써놓고서 복잡했는데 딱 막대기로 만들어 놓고 보니까 막대기가 제일 긴 게 도수가 제일 많다는 얘기지. 제일 많이 속해 있다는 게 한눈에 더 잘 보이지. 즉 히스토그램보다 더욱더 도수 분포표보다 히스토그램이 더욱더 간단하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막대 그래프를 만들어낸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이거 어처구니 없이 막대 그래프라고 부르면 안 돼요. 도수분포에서는 막대 그래프와 비슷하지만 히스토그램이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름이 좀 생소해. 히스토그램이야. 뭐 어떻게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히스토그램. 확인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 히스토그램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될 특징은 뭐냐면요. 자, 이 막대기 하나의 넓이 우리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어떻게 구하면 되죠? 직사각형 막대기잖아.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는 거지? 다시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는 거지?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는 거지? 넓이를 다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아니, 직사각형이 보이니까 그냥 넓이 한번 구해보는 거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사실 첫 번째는요. 넓이를 구하는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막대기들 있죠? 막대기들, 즉 히스토그램에 있는 막대기들 있지? 그 막대기들의 세로 길이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맞아요, 아니에요? 세로 길이에 합을 다 찾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총도수랑 똑같아요. 왜요? 이 막대기의 길이, 여기가 도수잖아. 이 막대기의 세로는 2잖아. 맞죠? 3이잖아요. 2잖아요. 다 더하면은 도수들 다 더한 거는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히스토그램에서는 요거 하나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세로 길이 다 더한 게 총도수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히스토그램을 딱 그려놓고 갔더니 수학자들이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을 했어. 한마디로 미친 짓이야. 난 이걸 왜 했는지 난 아직도 모르겠어. 니네한테 설명을 해주면서도 왜 하는지 모르겠거든? 무슨 짓을 했냐면요. 새로운 용어를 하나 만들어내. 계급값이라는 거를. 계급값.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계급의 양쪽 끝에 있는 값 있죠? 양끝값의 평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40에서 50 미만이라는 계급의 계급값은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결국 뭐겠어? 정가운데가 되겠지? 정가운데 값이 바로 계급값이야. 그리고 이 계급값을 만들어내는 무슨 짓을 했냐? 이 히스토그램의 정가운데다가 점을 계급값이 되는 지점에다가 다 찍는 거야. 이렇게. 확인됐어요? 그리고 나서 히스토그램이 없는 쪽 있지? 이쪽 양 끝에 0에다가 점 하나. 없는 쪽 있죠? 가운데다 또 점 하나. 딱 찍어놓고서 무슨 짓을 했냐면 이렇게 저 찍은 점들, 계급값들을 싹 다 이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꺾은 선 그래프랑 비슷하게 생긴 도형이 만들어지지? 다른 말로 얘기하잖아? x라는 축과 계급값을 이은 선들을 연결한 걸로 둘러싸인 새로운 말도 안 되게 이상한 파란색 도형이 나왔지? 그리고 이 도형을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붙이느냐? 바로 도수분포 다각형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 다각형에 대한 얘기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난 왜 했는지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이 도수분포 다각형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딱 하나야.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요만큼의 길이랑 이만큼의 길이가 같을까 다를까? 가운데 잡았으니까 똑같겠지? 그럼 이 각의 크기랑 이 각의 크기는 같을까 다를까? 다시 억각을 이렇게 따라와 버리면 이 각의 크기랑 이 각의 크기는 같을까 다를까? 여기 직각이고 직각이지? 두 개의 삼각형이 뭐야? 합동이지? 그럼 넓이가 같을까 다를까? 같겠죠? 그럼 이 도수분포 다각형에서 이 부분을 띄어서 여기다 붙이는 거야. 다시 도수분포 다각형에서 비어있는 부분이 여기 하나 더 있지? 여기 부분을 띄어서 여기다 붙이면 똑같죠? 그리고 또 다시 이쪽에 보이는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의 넓이가 어때요? 같죠? 그리고 다시 이쪽에서 얘랑
요 부분 바로 위에 거랑 넓이가 합동이니까 또 똑같겠죠. 다시 요쪽 여기랑 여기 넓이가 어떻겠어요? 같겠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딱 그려놓고서 이제 세 번째 특징을 하나 만들어내거든요. 뭘 만들어내냐? 아까 히스토그램의 넓이 구할 필요 없다 그랬죠. 그 히스토그램의 넓이를 사용하게 만듭니다. 즉 히스토그램의 넓이는 누구랑 똑같을까? 원래 있던 막대기의 넓이 다 더하는 거지? 막대기 이 부분 잘라서 여기다 붙이지. 잘라서 붙이고 잘라서 붙이고 잘라서 붙이고 잘라서 붙이면 분명히 이렇게 생긴 애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직사각형을 다 구한 거를 잘라서 붙이면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이상하게 생긴 다각형 맞죠? 즉 다시 말하면 히스토그램의 넓이가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랑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확인됐습니까? 그리고 이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외우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 나올 거거든? 그럼 히스토그램의 넓이를 구하면 된다는 얘기지? 히스토그램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직사각형의 넓이 구해서 따로따로 구해서 다 더하면 되지. 근데 그거를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하면 돼? 계급의 크기가 항상 일정해야 안 일정해요? 일정하지. 그럼 가로의 길이가 다 똑같다는 얘기지. 맞아요?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를 다 더하면 뭐라고 되는 거야? 총도수 되는 거지. 바로 그냥 계급의 크기에다 곱하기 총도수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히스토그램의 넓이가 나와버려요. 즉 얘가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랑 같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게 되는 일반적인 도수분포의 통계. 선생님이 간략하게 요약해서 정리한 거야. 말이 중간에 조금 빨라졌는데 여기까지가 지금 여러분들 책에 있는 173쪽에 나와 있는 내용 정리까지예요. 여기까지가. 다 했어요. 이제 상대도수 하나만 얘기하면 끝나요. 네. 그거는 상대도수랑 똑같은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바로 여기까지만 딱 얘기한 걸 가지고서 바로 문제 봅시다. 대표 문제 1번입니다. 168쪽이에요. 자, 1번. EP가 가장 많은 줄기를 찾아 그랬죠. 누굽니까? 그래, 3. 끝이에요. 기록이 가장 좋은 학생. 얼마요? 그래, 48. 기록이 가장 나쁜 학생은? 14. 빼면 얼마예요? 34. 끝. 어때? 문제 그냥 말도 안 되게 풀려나가기 시작하지? 근데 눈으로 보고 해석만 할 줄 알면 되는 거지? 선생님 오늘 해석하는 방법만 얘기한 거야 그냥. 확인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도수분포 나왔죠? 도수가 가장 큰 계급 어디입니까? 그건 도수고요. 가장 큰 계급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래, 정확하게 쓰면 45 이상, 50 미만이라고 쓰는 게 맞겠죠? 몸무게가 50kg 이상인 학생은 어느 계급이랑 어느 계급이야? 50 이상, 55 미만이랑 55 이상, 60 미만 보면 되는 거지? 학생 수는 그 도수죠? 여기 바보가 한 명 있네. 50 이상이면 어디야? 10이랑 10도 하는 거 아니야? 맞아 아니에요? 이거 몇 명? 22명. 확인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대표 문제 3번. 동사 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그럼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계급의 도수가 얼마라고 나왔습니까? 6. 전체 인원은 25명이죠? 그러면 6이 몇 퍼센트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럼 퍼센트 구할 때는 우리가 뭐 하면 돼? 전체 25분의 6에다가 곱하기 뭐야? 100을 그냥 계산하면 퍼센트가 나올 거 아니야? 몇 퍼센트가 된다? 그래, 24%다. 이렇게 그냥 찾으면 끝나는 거죠. 문제 어때요? 간단하죠? 그냥 도수분포표랑 줄기의 그림이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면 되는 거지? 자, 그럼 뒤로 넘겨서 172쪽입니다. 19번 문제예요. 성적이 높은 쪽에서 10번째 학생이 속하는 계급 찾으라 그랬지? 그럼 높은 쪽에서 10번째라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몇 명 있는지 하나씩 세서 내려가라는 얘기 되는 거지? 높은 쪽이니까 맞죠? 맞아요? 그러면 지금 그림 봐보세요. 90에서 100점 도수가 몇 명입니까? 2명. 그러면 1등하고 2등은 90에서 100점 사이에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80에서 95 몇 명입니까? 4명이죠. 이거 숫자 셀 때 잘 보셔야 됩니다. 손 잘 따라가세요. 그러면 3등에서 6등까지가 80에서 90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다시 10등은 앞으로 4명만 더 보면 되는 거지? 70에서 80 딱 보니까 8명이지? 그 중에 높은 애 순서대로 4번째가 10등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결국에 10등이 속하는 애는 어디입니까? 70 이상 80 미만이라는 계급에 속하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성적이 80점 이상인 학생은 몇 명인지 물어봤죠? 80점 이상인 계급이 몇 개야? 2개지? 그럼 몇 명입니까? 도수가 6명. 그럼 전체 인원이 몇 명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면 되는 거지? 총도수 직접 우리가 개수 세야 돼. 일단 방법 없어. 그러면 하나씩 세보자. 50 이상 60 미만 몇 명이에요? 50 이상 60 미만 4명이죠. 그 다음에 60에서 70 미만 6명, 70에서 80 8명, 80에서 90 4명, 그 다음에 2명. 이거 다 더한 게 총도수잖아. 맞죠? 얼마입니까? 24.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24분의 6에다가 곱하기 뭐 하는 거야? 100. 그럼 얼마요? 25%. 이렇게 그냥 찾으시면 되는 거죠. 확인됐나요? 자, 20번 문제. 이 히스토그램에서 모든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지? 그럼 히스토그램의 넓이의 총합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계급의 크기에다가 총도수 그냥 더해버리면 되는, 곱해버리면 되는 거지? 총도수만 찾으면 되겠지? 자, 하나씩 또 찾아. 여기다가 이렇게 쓸 거야. 우리 지금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그려져 있지? 그러면 이 계급에 속하는 도수가 얼마인지 우리 찾아야 되는 거지? 근데 하나씩 기억하려면은 암기가 안 되잖아. 우리 요 위에다가 적을 거야. 이 계급에 속하는 도수가 얼마인지. 그럼 첫 번째 50 이상 60 미만 얼마예요? 3명이죠. 그럼 여기 위에다 이렇게 3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아시겠나요? 그림 위에다가. 다시 두 번째 히스토그램에서는 몇 명입니까? 그럼 5라고 또 적으시면 되겠죠? 세 번째 히스토그램은요? 그럼 또 다음 히스토그램 위에다가 이렇게 9명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 히스토그램은요? 그럼 이렇게 또 그려놓고 6명. 맞아요? 그 다음 거는요? 그래, 그냥 이렇게 딱 해서 2명. 확인됩니까? 그럼 이제 이거 다 더한 게 총도수가 되는 거지? 얼마요? 그래, 그럼 25에다가 곱하기 계급의 크기가 지금 그림에서 얼마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림에서 계급의 크기. 계급의 크기. 계급의 크기가 뭐야? 이 구간을 얘기하는 거잖아. 얼마 차이 나느냐? 그래, C. 그러면 히스토그램의 넓이는 250이다.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승찬아 빠르니?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봐봐. 그 밑에 있는 문제 보면은 도수분포다각형이 그려져 있잖아. 이렇게 지금 그림만 나와 있는 거지?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써볼까? 대충 도수분포다각형 한번 그려볼까? 여기다가. 지금 그림에서 도수분포다각형이 뭐 요렇게 여기 전부터 시작해서 여기, 그 다음 뭐 여기, 그 다음 뭐 여기. 그럼 대충 그릴 거야 그냥. 요렇게, 요렇게, 뭐 요렇게, 여기까지.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도수분포다각형이 뭐 지멋대로 그려져 있는 거야 지금. 확인됐어요? 그러면 여기 점이 이제 선생님이 그냥 대충 숫자 쓸게. 여기가 2고 여기가 4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5야. 여기가 3이야. 이렇게 막 돼 있어. 이렇게 1로. 확인돼요? 그러면은 지금 첫 번째 봐봐. 5분 이상 10분 미만의 계급의 도수는 얼마일까? 여기 보니 요 점의 위치를 보면 되는 거지, 점. 여기가 지금 점이 어떻게 돼 있어? 5에서 10까지로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5분 이상 10분 미만 사이로.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이 점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보는 거야. 어디야? 2지. 그럼 이때의 도수가 얼마란 얘기야? 2명이란 얘기야. 즉 5분 이상 10분 미만의 도수가 2. 그럼 이번에도 히스토그램 때처럼 뭐 하면 돼? 2라고 이렇게 딱 적어놓고 가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다음 번 거 찾아보자. 10분 이상 15분 미만은 몇 명입니까? 여기 뭐 그림 봐. 21번. 10분 이상 15분 미만. 점이 어디에 더 있어? 4에가 있지. 그럼 또 4라고 써야 되겠죠. 쓰세요 빨리. 그 다음에 15분 이상 20분 미만은요? 8. 20분 이상 25분 미만은 7. 15분 이상 30분 미만 6이라고 다 적었죠.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거 찾는 거야. 등교 시간이 14분이면 어디 속해요? 그래, 10분 이상 15분 미만. 맞아. 그럼 그 계급에 구하라 그랬지? 그냥 쓰면 되죠. 10분 이상 15분 미만이라고. 맞나요? 두 번째 문제 봐봐. 등교 시간이 8번째로 긴 학생이지? 8번째로 길다는 얘기는 등교 시간이 길다는 얘기니까 크다는 얘기지? 그럼 큰 쪽에서부터 8등이 어디 속하는지 보라는 얘기지? 여러분들이 찾아봐. 8등 어디 속하겠어? 25에서 30분이 몇 등까지 있어? 25분 이상 30분 미만이 6명이니까 6등까지가 있겠지? 그러면 25분에서 10분에서 25분까지는 7명 있지? 그러면 20분 이상이 되는 등교 시간을 가지는 애들이 13명 있다는 얘기잖아. 두 개를 합칠 거니까. 맞죠? 그럼 그 13명 안에 8등이 들어가지? 그러면 결국에 걔가 속하는 계급이 어디라는 얘기야? 20분 이상
25분 미만이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면서 찾아 내려가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옆으로 넘어가서 22번 문제 봐보자. 도수분포 다각형과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찾으라 그랬지? 이게 뭐야?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지?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는 누구랑 똑같다고? 히스토그램의 넓이랑 똑같다고. 히스토그램의 넓이는 계급의 크기에다가 총도수 찾으면 된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 이 히스토그램의 넓이를 찾고 싶으면 도수들만 다 찾아놓으면 되는 거지? 그럼 니네 지금 그림에 보이는 22번 문제도 도수들만 다 찾으면 되는 거지? 찾자. 30 이상 60 미만 몇 명입니까? 2명. 그럼 2라고 쓰세요. 60 이상 90 미만은 5명 쓰시고요. 90 이상 120 미만은 쓰시고요. 120 이상 150 미만. 그렇지. 하나씩 더 접자. 150에서 180은요? 180에서 210. 그 다음에 210에서 240. 그렇죠. 그럼 전부 다 더하면 총도수 나오는 거지? 전부 다 더해봐. 얼마 나옵니까? 40. 좋아요. 40. 맞죠? 40. 그럼 그 40에다가 계급의 크기만 곱하면 히스토그램의 넓이가 되고 그게 바로 도수보다 크기 넓이지? 그럼 계급의 크기가 지금 얼마입니까? 그래. 30에서 60, 60에서 90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계급의 크기는 30이지? 그러니까 30 곱하기 40 하면 그래. 1200이 바로 도수분포다각형의 넓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 밑에 23번. 야, 찢어졌대. 이 그지 같은. 전체 인원이 40명인데 몇 개가 찢어진 것 같아 지금. 그림 봤더니 하나죠. 하나. 6개 이상 8 미만만 찢어져 있지? 그럼 6 이상 8 미만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왜 못 구해 돼지들아. 40명이라고 나와 있잖아. 전체 40명에서 보이는 것만 다 빼면 남는 게 얘일 거 아니요. 그지 같은 인간들. 자, 그럼 2 이상 3 미만 몇 명? 4에서 6은 8명. 6에서 8은 안 보이니까 X. 8에서 10은 7. 10에서 12는 4. 12에서 14는 1. 그럼 40에서 숫자 나와 있는 거 다 더한 걸 빼면 X가 나오겠죠? 다 더하면 26 나와요? 그럼 X가 얼마 나와요? 그래, 몇 명이란 얘기야? 14명. 근데 몇 퍼센트인지 물어봤지? 식 어떻게 만들어? 그래, 40분의 14 곱하기 100. 좋아요. 이렇게 약분해서 여기 20 만들고 여기 7 만들 거고. 좋아요. 35%. 맞습니까? 이제 잘한다. 자, 유형 9번. 24번 문제 보세요. 수학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의 학생은 B반이 더 많다. 맞아요? 그래프 보고 해석하는 거야. A반이 빨간색이고 B반이 파란색이다. A가 많으니까 기억은 맞아 틀려? 틀려요. 수학 성적이 가장 높은 학생은 B반이다? 모르죠. B반은 3명이 있죠. 90에서 100이. A반은 90에서 100이 1명 있죠. 근데 A반에 나와 있는 애 점수가 100점이고 B반 애들은 전부 다 90점이야. 그렇게 돼도 돼 안 돼? 되죠? 도수분포표의 단점이라 그랬잖아. 별량의 정확한 값을 모르잖아. 즉 높은 학생이 어디가 많이 있냐 하면은 B반이 많이 있는 거야. 근데 점수가 누가 더 높냐 하면은 우리는 알아 몰라? 얘기하는 거지. 몰라 이 바보야 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니는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그럼 디귿 B반이 A반보다 수학 성적이 높은 편이다. 높은 애들이 더 많으니까 맞겠죠? 정답 누굽니까? 그래, 그렇게 찾으면 돼. 어려워? 쉬운데 문제 되는 게 하나 있어. 니네가 실제로 문제 풀다 보잖아.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거 점 따라가가지고 숫자 얼마인지 해석하는 게 겁나 헷갈릴 거야. 손가락을 보면 눈이 빠질 거라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몰아서 숙제하지 마. 하루에 한 장, 두 장씩 계속 꾸준하게 해서 숙제 끝내. 알겠어? 이번에 일주일 놀아 우리. 그러니까 몰아서 하지 마. 그럼 몰아서 하면 눈 빠져가지고 정답 막 다 틀리고 막 난리도 아닐 거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얘기 하나만 딱 하고 마칠 겁니다. 자, 줄기의 그림 무시하고 이제 이렇게 쫙 나왔는데, 야,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도수분포표를 이렇게 막 만들어놨지. 아, 좋다 이거야. 근데 퍼센트라는 걸 만들다 보니까, 야,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꿀이야. 왜 꿀이냐면 이 숫자가 많아진다고 생각을 해봐. 이 숫자들이 많아지게 된다라면은 누가 더 큰지는 확인이 바로바로 되겠지. 내가 눈으로 집중해서 보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도대체 이 숫자에 해당하는 게
전체의 몇 퍼센트, 얼마만큼을 차지하게 될지를 구분하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더라는 거지. 이 표만 봐서는. 왜냐? 그걸 위해서 퍼센트를 계산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학자들이 이제 생각을 한 거야. 아, 이거 할 때마다 퍼센트 계산하기 너무 싫은데? 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다시 새로운 체제를 하나 만들어내. 그만 좀 맞지. 아이, 연구의 성과야. 그래서 그것의 이름을 바로 우리는 상대도수라는 거를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그 상대도수에 대한 분포표부터 출발을 다시 합니다. 그러면 자, 상대도수라는 얘기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자, 전체 중에서 해당하는 비율이 얼마인지가 궁금한 거지? 즉 다시 말하면 상대적인 도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상대도수는 그냥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라고 기억할 거냐? 말의 뜻 자체를 외우지 마. 구하는 방법만 기억하자고요. 우리 어떻게 구하게 되냐면 총도수분의 특정한 계급의 도수를 통해서 상대도수를 찾게 됩니다. 확인되셨나요? 그러면 간단하게 선생님이 도수분포표 하나 만들고서 상대도수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에 계급이 일단 나와야지만 도수분포표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쪽에 도수가 나오겠죠? 계급을 내가 10에서 20이라는 계급 하나, 20에서 30이라는 계급 하나, 다시 30에서 40, 그리고 40에서 50이라는 계급까지만 딱 만들어 놓고 끝낼 거야. 5개 계급밖에 없어. 그럼 여기서 도수, 여기 몇 명 할까? 3명. 좋아요. 여기 몇 명 할까요? 2명. 여기 몇 명? 1명. 여기는 5명 하게 되면 다 더하면 몇 명이에요? 11명 되지? 싫어요. 6명이 아니라 여기를 숫자를 좀 늘려봅시다. 3, 2, 1, 4 하면 되겠다. 그럼 10명 딱 맞게 떨어지겠네.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총도수가 몇 명? 그래, 10명이 딱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바로 옆에 붙여서 상대도수를 찾아볼 겁니다. 그럼 상대도수 찾는 방법 어떻게 찾는다고요? 총도수분의 계급의 도수제. 총도수가 지금 얼마예요? 10. 그러면 10 이상 20 미만의 상대도수는 얼마가 되는 거야? 10분의 3. 그때 우리는 분수를 쓰지 않아요. 소수로 바꿔 써야 돼요. 0.3이라고 써야죠. 그럼 여기는요? 0.2. 여기는? 0.4. 그래,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서 내가 가운데 있는 도수라고 돼 있는 거 있지? 이것만 싹 지워내는 거야. 그럼 계급과 상대도수만 딱 남지? 이게 바로 뭐야? 상대도수 분포표야. 그러니까 도수 분포표는 도수로 나와 있지? 상대도수 분포표는 상대도수로 나와 있는 거야. 그럼 여기 봐. 총도수 얼마가 될까? 이거 다 더하는 거지? 1이야. 근데 생각을 해봐라. 이게 바뀌면 무조건 총도수는 바뀔 수가 없지. 도수가 바뀌면. 근데 상대도수에서는 어차피 총도수 전체에 대한 특정한 계급의 비율이지. 이거 다시 말하면 하나의 확률이라고 생각해도 돼, 안 돼? 되지. 확률의 총합 언제나 얼마였어? 1이었지. 즉 다시 말하면 상대도수 분포표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사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상대도수의 총합은 항상 얼마가 된다? 맞아요. 무조건 1이야. 이걸 갑자기 왜요라고 얘기하면은 걔한테는 얘기를 해주는 거지. 바보야라고. 총합은 무조건 1이야. 왜? 어차피 계급의 도수들 다 더하면 뭐가 될 거야? 총도수 나올 거잖아. 총도수분의 총도수니까 그냥 무조건 1인 거야. 약분해서. 알겠습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되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내가 만약에 상대도수 분표를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 그리고 나서 이게 A, B반에 대한 상대도수거든요. A반에 대한 상대도수를 또 만들었더니 이번에는 여기가 0.2고 0.4고 그 다음에 0.3이고 0.1이라고 나왔어. 확인돼요? 그러면 10에서 20이라는 계급만 봐봐. A반하고 B반 중에 누가 더 많아? B반이 더 많지. 즉 B반에 속하는 학생들 중에서 10에서 20까지는 A반과 B반 중에 B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은 거야. 비율이 더 높은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쪽에 인원수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을까? B반의 인원수가 상대수가 더 높지? 그러면 10에서 20까지 계급은 B반이 더 많다. 맞을까 틀릴까? 도수가 더 높다. 맞을까 틀릴까? 이거는 몰라. 즉 다시 말하면 틀려. 다시 말하면 뭐라고 쓰게 되느냐? 상대 도수가 크다고 해서 도수가 큰 건 아니라는 거지.
크진 않다. 즉 다시 말하면 누가 클지 모른다는 얘기야. 왜냐면은 A반의 인원을 내가 1000명이라고 잡고 B반의 인원을 10명이라고 잡는 거야. 그럼 얘는 몇 명이야? 3명이 되지. 1000명에 0.2지. 몇 명이야? 200명이야. 비율이 더 낮지만 실제 인원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야. 즉 총도수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지.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따지다 보니까 세 번째 상대도수에서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우리가 보게 되는 상대도수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상대도수를 찾는 방법은 총도수분의 특정한 계급의 도수라고 찾게 된다 그랬지? 근데 우리가 이 식을 조금만 변형하면은 무엇을 찾을 수 있냐면요. 계급에 속하는 도수를 찾을 수가 있어.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등식의 성질 이용하는 거야. 양변의 총도수를 곱하면 이쪽 거 사라지고 계급의 도수만 남지. 즉 상대 도수에다가 뭘 곱하면 돼? 그렇죠. 곱하기 총도수만 딱 곱해버리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이 식을 싹 지워내고 세 번째 성질 바로 계급의 도수를 찾는 방법까지 등장하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확인되나요? 상대 도수에서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자 그러면 생각해봐. 도수 분포표를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썼지. 상대 도수 분포표 가지고도 그릴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대신에 여기가 뭘로 나오면 되는 거야? 도수가 아니라 상대 도수로 나오게 되면은 상대 도수에 대한 히스토그램이 될 거고 상대 도수 분포 다각형이 뒤쪽에 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상대 도수 분포표까지 나와 있는 게 여러분들 책에 180쪽까지 내기고 상대 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가 바로 상대 도수에 대한 히스토그램과 상대 도수 분포 다각형이 뒤쪽에 나오는 185쪽이야. 뭐 극혐이야. 똑같은 내용인데 도수 대신 뭘로 바뀐 거야? 상대 도수를 바뀌어서 한 번 더 하는 것 뿐이라고. 그래도 너넨 감사해야 돼. 선생님 배울 때는 여기에 누적 도수라는 게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 처음 들어봤지? 누적되는 건데 그 누적 도수까지 나오면 진짜 골 때려. 문제가 난리도 아니야. 지금 오늘 이제 새로운 지식들이 많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지금 복잡한 건데 실제로 용어들만 기억하고 나면 여기 내용 쉽게 써 어렵겠어? 쉬워. 그냥 눈으로 뭐 해석하는 거야. 자 그러면 문제 또 봅시다. 179쪽입니다. 53번 문제 보세요. 수면 시간이 8시간인 학생이 속한데 수면 시간이 8시간인 학생은 어느 계급에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8시간 이상 9시간 미만이지? 그 계급의 상대도수 찾으래. 그럼 상대도수를 찾으려면 지금 여기는 도수분포표에 대한 히스토그램이지? 9명이지? 9명에 대한 상대도수 찾으라는 얘기지? 상대도수를 찾기 위해서는 총도수가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럼 계급의 도수 다 찾아야 되겠네? 첫 번째 4에서 5까지 계급의 도수 얼마입니까? 1. 그 옆에 계급은요? 4. 그 옆에 계급은 8. 그 옆에 2. 다음 얼마? 내가 더 해줄까? 정답. 그러면 36분의 9가 뭐가 되는 거야? 상대도수 되는 거지? 분수로 바꾸면 4분의 1이죠? 소수로 바꾸면 0. 와우. 이렇게 상대도수가 등장하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자 54번. 상대도수가 0.355 도수의 총합이 40일 때 계급의 도수 찾으라 그랬지? 뭐야? 3번 공식 그냥 이용하라는 얘기지? 이것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풀 수 있는 거지? 어떻게 계산해야 돼? 계급의 도수 0.35 곱하기 40. 어때? 대단한 거 가르쳐줬지? 꼭 기억해야 돼. 얼마 나와요? 14. 정답. 왜 14인지 모른다. 지금 자승 잘 모른다. 자 55번. 55번이요. 대기 시간이 15분 이상 20분 미만인 환자 수 구하라 그랬지? 도수 찾으라는 얘기지? 이야 전체 인원이 몇 명이야? 문제 읽었더니 왜 안 나와요? 문제 읽어. 40명. 총도수가 40명이라고 나왔지? 문제 중간에 40명이다. 동그라미. 총도수 40명 알아 우리 지금 맞지? 그러면 15분 이상 20분 미만. 빵꾸나 있다. 어떻게 찾아야 돼? 다 더한 거를. 그렇지. 다 더한 걸 1에서 빼면 되는 거잖아. 맞지? 빨리 찾아봐. 0.2. 정답 0.2. 그러면 환자의 숫자 계급의 도수 찾으라는 얘기지? 0.2 곱하기 얼마 하면 돼? 40. 아까 우리 총도수 40 찾아놨잖아. 뭘 20이야? 0.2에다가 40을 곱하는데 20이라고? 8. 야 이 그지들아 0.2에다가 40을 곱하는데 80 같은 소리가 자빠졌네 진짜. 8.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문제 푸시면 돼요. 확인됐나요? 자, 그럼 우리 지금 문제 못 푼 게 180쪽 못 풀었고 뒤쪽에 3문제 못 풀었죠? 뒤쪽에 2문제 못 풀었다. 3문제네요. 자, 오늘 선생님 미안한데 오늘 숙제 하나만 하자. 180쪽이랑 185쪽 있죠? 두 개. 내일까지 요거 두 개만 풀어갖고 와. 180쪽이랑 185쪽만. 그래서 이해 안 되는 유형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진도 나가고 한 번 더 설명해 줄게요. 알겠습니까? 10분만 더 있으면 되는데. 다른 거는 방학 동안 숙제합시다. 우리 지금 필수 유형에서 대표 문제에서 여기 안 했고 185쪽 안 했고 180쪽 못 풀었지? 여기랑 여기만 풀어갖고 와.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설명 한번 하고 모르는 문제 질문 한번 받으면 설명해 주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숙제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 얘기한 내용들이 히스토그램이랑 이거 선생님 좀 빠르게 진행을 좀 해봤거든요. 원래 이거 2시간 동안 설명했는데 1시간에 압축하느라 얘기들이 중간중간 많이 생략되고 내가 결론만 바로바로 냈어. 집에 가서 천천히 다시 한번 시간 될 때 돌려봐. 알겠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